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공약 표절 논란을 둘러싼 남원시장 후보 간의 날카로운 공방이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강동원 후보가 상대 후보를 향해 상습 도용을 주장하며 포문을 열자 더불어민주당 양충모 후보는 구태식 네거티브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저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한 혁신당 강동원 후보. 남원시립 역사문화재단과 춘향제 100주년 기념사업회 설립을 내세웠습니다.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재단 법인으로 설립될 남원시립 역사문화재단에서는 2026년 하반기에 춘향제 100주년 기념사업회를 대한민국 문화예술 분야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뒤이어 농업과 문화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발표한 민주당 양충모 후보. 남원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춘향제전 100주년 기념사업회 출범을 포함했습니다. 이런 걸 잘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문화관광재단 이게 좀 설립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의 이상을 또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 이걸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좀 기념사업회를 준비해서. 하지만 강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 후보의 문화재단과 춘향제 관련 공약이 자신이 먼저 내놓은 정책의 뼈대를 그대로 가져가 단어만 바꾼 수준의 상습 표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당내 예비 후보들의 정책을 짜깁기 했다며 명백한 준비 부족이자 남원에 대한 무지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강 후보는 누구의 공약이 진짜 남원을 살릴 정책인지 시민 앞에서 철저히 가려내자며 1대1 공개정책 토론에 무조건 응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지금 이 남원의 발전 구상을 비전을 연구하고 다듬어 놓은 제 공약을 이번에 몇 개 또 가져갔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양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양 후보는 시정의 기본 구조조차 모르는 발목 잡기식 구태 네거티브라며 전면 반박했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은 이미 2년 전 시의회 조례를 통과한 남원시 사업이자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공동 공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춘향제 관련 사업도 4년 전부터 이어온 남원시 중장기 계속 사업이라고 사실관계를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양 후보는 자신이 먼저 연구 발표했던 IB 교육벨트 구축 공약을 뒤따라낸 당사자가 강 후보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행정의 이런 여러 가지 구조나 이런 걸 제대로 잘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비난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사업 공약들이 어떻게 잘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 실행이 얼마나 가능하냐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강 후보의 공개 토론 제안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는 언제든 환영이지만 정치쇼에 동조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LG엘로비전 전북방송이 우리 지역 출마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남호 후보를 김남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전북교육을 이끌어갈 인물은 누가 될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에 나선 이남호 후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교육감 후보, 전북대학교 총장을 지낸 이남호입니다.
우리 전북 교육이 총체적 위기입니다. 사실 학교 존립 자체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 특히 또 학력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 또 인성 문제 또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다가 또 하나는 AI 시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교육의 수장이 공백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수장을 과거로 저는 되돌릴 수는 없다. 정말 실정의 지난 12년 그 시절로 되돌릴 수만은 없다. 이런 사명감, 이런 것 가지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AI 시대에 필요한 학력, 그것을 저는 학력 신장 3.0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요. 사실 이 학력 신장 3.0 속에는 인성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호부터까지, 또 지자체와의 협력까지, 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력 신장을 위한 시스템, 그것을 저는 3.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학력은 학력, 인성은 인성, 또 경험교육은 경험교육, 각기 좀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선으로 면으로 이렇게 좀 연결시켜 종합적인 학력 신장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그거 해내지 않으면 정말 우리 지방 소멸 또 학교 소멸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의 가장 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대학까지는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그 하부에 대학까지 인재가 공급되는 파이프라인이 지금 거의 소멸의 절벽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통 교육의 꼭지점인 고등학교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는 그러한 대한민국 1등 명품학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렇게 되면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많은 청년들이 머무르게 될 것이다. 지역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것에 착안한 것이고요. 결국은 떠나는 전북에서 찾아오는 전북을 만들고, 또 하향 평준화에서 상향 평준화로, 또 전북의 어디에 살든 누구든 질 높은 서울과 같은 교육을 받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우선 민주시민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기에 여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국가관, 이런 것을 형성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적 가치도 이해시켜야 되고, 또 역사에 대한 인식도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역 전북, 특히 정읍은 정읍을 포함한 이 서남부의 많은 우리 지역들은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꼭 가르쳐야 될 그러한 귀중한 역사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지역에 동학혁명 학생 수련원을 반드시 건립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민주시민교육의 성지로 만들겠다.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그러한 체험교육, 역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가장 큰 것은 큰 일을 해봤다는 것. 전북대학교 총장, 또 전북연구원장으로서
큰 조직을 경영해 본 그런 경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검증받은 리더, 또 성공적으로 일을 끝낸 경험, 그러면서 학교 밖과 길을 내어본 경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강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또 하나는 저는 정직, 청렴, 뭐 이런 것이 교육의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데, 뭐 그런 점에서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 공동체 가족 여러분, 정말 지금 학교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학교의 존립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학력 최저 수준입니다. 인성교육 또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거기에다가 AI라고 하는 대전환의 파고를 넘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기에 필요한 리더십, 교육의 수장은 학교 안에만 머물렀던, 교실 안에만 머물렀던 초보 선장이 맡아야 될 시기인지 저는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보 선장이 맡았을 때 저는 그 거함 전북교육은 저는 표류하고 방향을 잃고 자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이남호는 전북대학교 총장으로서 또 전북연구원장으로서 큰 일을 해본, 성공적으로 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증받아 보았습니다. 정직하고 청렴한 리더로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 이남호가 우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북교육을 다시 살려낼 수 있도록 꼭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보는 헬로 포커스 시간입니다. 지방선거의 열기가 뜨거운 남원의 이른 아침, 대로변에서 우비도 없이 빗속에 엎드려 큰절을 올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장면은 영상과 사진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에 퍼지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정명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구름이 가득한 이른 아침 제법 굵은 빗줄기가 도로 위로 세차게 쏟아집니다. 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려가는 교차로 인도 위. 빗물에 젖은 흰 옷을 입은 남성과 여성이 우비도 없이 시민들을 향해 허리를 깊숙이 숙입니다. 곧 작은 패드 하나만 바닥에 깐 채 온몸을 굽혀 절박한 큰절을 올립니다. 이들은 조국혁신당 강동원 남원시장 후보와 시의회 비례대표 노현희 후보입니다. 빗줄기에 젖어가는 머리카락과 옷자락, 그리고 굳은 표정에서 선거판의 치열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회색빛 아침 도로를 깨운 후보들의 이색적인 행보는 출근길 시민들의 시선을 붙잡으며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도 소소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단비를 남원의 미래를 밝히는 축복으로 삼아 바닥난 재정과 인구 소멸 위기에 빠진 고향을 반드시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포커스 정명기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5월 21일부터 첩부합니다. 전북선관위는 도내 1,919곳의 선거 벽보가 첩부되며 훼손, 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 벽보는 후보자가 작성해 구, 시, 군 선관위에 제출하며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선거 벽보의 내용 중 경력, 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게 됩니다. 전주 지역에서 통근버스와 시외버스가 부딪혀 3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20일 오전 6시 50분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사거리에서 회사 통근버스와 시외버스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버스에 타고 있던 35명 중 3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신호를 기다리던 고속버스를 통근버스가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칩니다. 순창군은 1기업 1공무원 전담제와 민원 신속 처리 체계를 운영해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할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2차 보전 사업과 박람회 참가 지원, 근로자 유류비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줄이고 성장 기반 마련을 도울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자리 박람회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끌겠다는 방침입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이 강동원 남원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이어 다시 남원을 찾아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새로운 대안 세력을 강조하는 한편 민주당 후보를 향해 날카로운 공세를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백선희, 차규근 국회의원이 남원을 찾았습니다. 강동원 시장 후보와 지방의원 출마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지지를 호소한 것. 의원들은 남원의 오래된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며 국정 경험을 갖춘 강 후보가 혁신과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강동원 후보가 남원의 재건과 변화를 위해 내놓는 정책과 비전을 중앙당과 국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것을 남원 시민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특히 재정과 교육 분야 등 전문성을 내세워 출생부터 성인까지 시가 책임지는 강 후보의 파격적인 보육 관련 지원 공약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정청 원팀 협력론에 맞서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의 힘과 전남 담양 단체장의 성공 사례를 들며 예산 확보를 자신했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단이 앞장서서 지역소멸 대응기금 등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서 강동원 후보가 약속한 바대로 남원시 학부모님들의 보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크고 확실하게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북 동부권 지원을 위한 특별 대책과 전북 도림남원 예술대학 지원 등 청년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에도 적극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5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이 발생한 이른바 모노레일 사태를 행정 참사로 규정하며 기득권 세력 중 책임지는 이가 없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상대인 민주당 양충모 후보의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춘향제 100주년 기념 관련 공약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강 후보는 양 후보가 공약을 베끼게 하고 있다며 이는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하다고 맞섰습니다. 선거가 다가오자 떴다방처럼 갑자기 나타난 준비 안 된 낙하산 후보에게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양 후보는 전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공약은 이미 남원시 조례와 계속사업에 기반한 당의 공동 공약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당까지 가세해 민주당 후보의 자질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남원시장 선거는 인물과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정당 간 치열한 자존심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조국혁신당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는 당선 후 취임 즉시 1인당 12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민영 후보는 19일 고유가와 고물가 장기화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취임 즉시 1인당 12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정읍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영 후보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비료, 사료, 유류비 상승으로 영농 부담이 커진 농민들의 현실을 고려해 민생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